봉준호 감독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로 브랜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영자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일혜 컨설턴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혹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도 굳이 찾아가서 구매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브랜드의 행보를 따라가며 신제품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갖고 나서 자랑하길 원하는 브랜드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시대는 브랜드의 제품의 기능을 넘어 브랜드가 말하는 메시지, 브랜드의 이미지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어떤 브랜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브랜드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브랜드로부터 배웁니다는 네이버에서 브랜드 경험 기획자로 일하고 계신 김도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작가님은 브랜딩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가장 자기답게 표현해가고 완성해가는 행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자신입니다. 브랜드가 빛을 발하려면 나만이, 우리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뮤다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그들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픽사는, 컨버스는 등등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 네스프레소. 맥락 위에 존재한다는 것, 발뮤다. 자기의 언어를 가진다는 것, 애플. 등등 각각의 브랜드별로 브랜딩 메시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브랜드의 정의를 기반으로 3가지 중요 포인트와 각각의 사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발뮤다는 일본의 가전제품 브랜드입니다. 발뮤다의 창업자인 타라오게는 자신과 발뮤다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기능을 만드는 것이죠. 발뮤다는 같은 선풍기를 보아도 선풍기라는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형태를 구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모든 날개의 형태를 분석해서 자연 바람의 형태를 구현하여 그린펜이라는 제품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발뮤다가 이런 제품을 무려 2년에 걸쳐 고민하고 만든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형태를 실현할 기능을 만든다는 가치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키가 존재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브랜드, 조던이 있습니다. 조던의 점프맨 로고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실 특정 영역에서 활약한 인물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름만 남고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옅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도 한참 뒤에 태어난 그 세대들까지도 여전히 그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로 페르소나를 가장 먼저 꼽는다고 합니다. 조던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인물을 넘어서 더 높은 브랜드 페르소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던 브랜드의 페르소나는 바로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한 소년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야망가들, 그 자체로 페르소나를 정의한 겁니다. 조던이라는 브랜드는 조던이라는 인물로 페르소나가 정해졌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새로운 페르소나를 부여함으로 조던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들이 조던이라는 인물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의 정체성을 모두 맞췄다면 그들은 잊혀지는 브랜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이상을 넘은 워너비라는 페르소나를 입히며 그들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자기답게 표현하고 완성해 가야 합니다. 브랜드의 끝판왕,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책에서는 애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소재, 기능, 사용자 경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요인 중에서도 바로 애플만의 언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기존에 없던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단어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힘을 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사용자라면 에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빠르지만 비교적 가격은 저렴한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프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문가급 성능을 갖춘 고급 라인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맥스와 미니는 디스플레이와 화면,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단어와 언어를 통해 그들을 가장 그들답게 표현하고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입해서 우리 브랜드에 3가지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히 정립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브랜딩이 되어 있습니까? 셋째, 우리답게 표현하고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3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브랜드에 맞는 브랜딩의 열쇠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청하면 좋을 2가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브랜드의 명확한 타겟을 잡는 것.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게도 자기만 알고 싶은 브랜드는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브랜드가 된다고 합니다. 명확한 타겟으로 좁혀서 브랜딩을 저격한 사례와 정리하기 궁금하시다면 프리워커스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홍성태 교수님의 실전형 브랜딩 바이브, 실제로 어떻게 브랜딩을 적용해 갈 것인지가 궁금하시다면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영자님들, 여러분의 브랜드는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는 증선 고객들이, 로열티가 있는 팬들이 생겨서 발벗고 우리 브랜드를 먼저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업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통해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로 탈바꿈하게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